내가 승진한 그날 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울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곧 그녀의 배신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내 신용카드를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건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과 구두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복수심 같은 불꽃을 보았지만 그게 나를 향한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1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한 끝에 과장으로 올라선 거였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했다. 아내 지은이는 현관에서 나를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 축하해. 이제 우리도 제대로 살 수 있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우리 사이에는 두 아이가 있었다. 큰아들 민준이는 6살, 막내딸 수민이는 4살. 아이들은 아빠의 승진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뻐하며 안겨들었다. 승진 후 첫 월급이 들어오자 지은이는 변했다. 오빠, 이제 좀 사치 좀 부려도 되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쇼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으니까.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나와 함께였고 결혼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을 도왔다. 하지만 그 사치는 점점 과도해졌다. 백화점에서 산 코트 하나가 내 한 달 월급만큼 나갔다. 이게 왜 필요해? 내가 물으면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다. 오빠가 승진했잖아. 이제 이런 거 입고 다녀야지, 안 그래?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싹 텄다.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가 새 가방 샀어 하며 자랑할 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지은이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 그녀의 핑계는 늘 그랬다. 밤늦게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보니 카카오톡에 낯선 남자 이름이 떠 있었다. 그냥 친구일 거야. 나는 스스로를 속였다. 승진 후 회사 일도 바빠서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카드 한도가 초과됐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카드가 아니었다. 지은이의 이름으로 된 카드였다. 그녀가 내 승진 보너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왜 그랬어? 내가 따지자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오빠. 그냥. 욕심이 났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판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또 쇼핑백을 들고 왔다. 그 속에는 아이들 옷이 아니라 그녀의 화장품이 가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이의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녀는 명품 클럽 같은 곳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오빠, 나도 이제 사회생활 좀 해야지.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회사에서 야근하며 돈을 벌고 집에 오면 빈집을 마주했다. 아이들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었고 나는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아직 그녀를 믿고 싶었다. 승진이 가져온 행복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 지은이가 사라졌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이 반쯤 비워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 미안해, 오빠. 나 혼자 살아볼게.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아이들이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수민이가 소리쳤고 민준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가 실종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인인데 그냥 집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
실종이 아니라 잠적이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니 모든 돈이 빠져나가 있었다. 그녀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더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빚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은이는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였다. 그녀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이미 꺼져 있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다. 지은이 요즘 이상했어.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는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나는 지은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휴가를 냈다. 회사 상사는 가족 일이 중요하니 쉬어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먼저 그녀의 명품 가방을 산 백화점 CCTV를 확인했다. 직원이 지분이요. 자주 오시던 분인데 최근에 남자분과 함께 왔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남자. 누구? CCTV 영상을 보니 지은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모습이 나왔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 남자 알아? 내가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전마 곧 올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아빠, 거짓말하지 말라고 대꾸했다. 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은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다음 날 지은이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대출 서류를 봤더니 그녀가 내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사기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내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승진 후 내 수입을 노리고 계획을 세운 거였다. 과거를 떠올리니 결혼 전 그녀가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때는 농담으로 여겼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게 고역이었다. 수민이는 밤마다 울었고 민준이는 말수가 줄었다. 아빠, 엄마가 싫어,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만 말했다. 내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내가 뭘 잘못했지? 승진이 죄인가? 회사 동료들이 위로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동정으로 느껴졌다. 형, 힘내. 이혼하면 돼.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지은이의 친구를 찾아갔다. 대학 동창인 수진이. 지은이 요즘 어때? 내가 물으니 그녀는 주저하다 말했다. 오빠, 미안해. 지은이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었어.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남자의 이름은 태준, 부동산 업자라고 했다. 승진 소식 듣고 나서부터 지은이가 변했어. 태준이가 돈 많대. 유수진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남의 번듯한 빌딩. 지은이 어디 있어? 내가 소리치자 태준은 비웃었다. 누구세요? 모르는 분인데. 그와의 대면은 지옥이었다. 지은이는 나랑 행복해. 당신이 무능해서 떠난 거지. 그의 말에 나는 주먹을 날렸다. 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왔다. 폭행죄로 고소할게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안에 돌려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으니 눈물이 흘렀다. 이게 현실인가? 지은이의 배신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태준의 배경을 조사했다. 그는 사기 전과가 있었다. 지은이가 그와 엮인 건 돈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 돈을 빼돌려 태준의 사업에 투자한 거였다. 오빠, 미안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쪽지에 숨겨진 의미가 이제야 보였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지기로 했다. 아빠가 해결할게 민준이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절망이 커졌다. 승진의 기쁨은 이미 먼 추억이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아내 실종 신고요. 증거가 부족하네요.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이의 핸드폰 기록을 요청했다. 통신사에서 나온 내역에 태준의 번호가 수백 통 나왔다. 이건 불륜 증거예요. 왜 내가 주장하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해보죠. 그동안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맡겼다. 어머니는 자들아, 왜 이런 여자를 만났니? 라고 한탄했다. 내 가슴이 아팠다. 태준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 지은이 어디 있지? 내가 물었다. 그는 여전히 비웃었다. 이미 해외로 갔어. 당신 돈으로.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가 내 돈을 들고 도망친 거였다. 여권 기록을 확인하니 지은이가 태준과 함께 제주도로 간 후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흔적이 있었다. 목적지는 태국. 왜 태국? 변호사가 물었다. 돈 세탁 때문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여행 갔어. 거짓말이 쌓여갔다. 수민이는 엄마 언제 와? 라고 매일 물었다. 내 내면은 고통으로 물들었다. 지은아, 아이들은 내가 버린 거야. 밤마다 그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승진 후의 삶은 지옥이었다. 빚 독촉 전화가 왔고 회사에서는 성과가 떨어졌다. 김 과장, 요즘 왜 그래? 상사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지은이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고향 친구에게 연락하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 지은이 결혼 전에 빚이 많았어. 오빠가 갚아준 거잖아. 그랬다. 결혼 초 그녀의 빚을 내가 떠안았다. 하지만 그 빚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도박에 빠져 있었다. 요즘도 그래? 친구가 말했다. 아마 태준이랑 관련 있을 거야. 도박? 그게 그녀의 과소비 원인이었다. 태준의 사업체를 조사하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증거가 나왔다. 지은이는 거기에 빠져 내 돈을 날린 거였다. 이건 범죄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아내가 사기에 연루됐어요. 수사가 확대됐다. 태준은 체포됐고 지은이의 행방이 드러났다. 그녀는 태국 방콕에 숨어 있었다. 데려올게요. 형사가 약속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갔다. 지은이가 압송돼 돌아오는 날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다. 오빠,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이들을 안고 물러섰다. 왜 그랬어?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도박 때문에. 태준이가 유혹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어 보였다.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지은이는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됐다. 아이들 때문에 봐줘. 그녀가 애원했지만 나는 이혼을 선택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엄마 라고 울었지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승진의 대가는 너무 컸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변호사는 아이들 양육권은 당신 거요 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오빠, 용서해줘. 아이들 좀 봐주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 엄마 때문에?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상처받았어요. 회사로 복귀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힘내라고 했지만 그들의 위로는 공허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며 내 내면을 돌아봤다. 내가 그녀를 너무 믿었어. 승진 후의 자만이 화근이었다. 지은이의 과소비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가난이 원인이었다. 오빠, 나 가난하게 살기 싫어. 결혼 초 그녀의 말이었다. 태준의 재판에서 지은이가 증인으로 나왔다. 태준 씨가 나를 속였어요. 그녀의 증언은 거짓이었다.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을 봤다. 후회보다는 원망이 보였다. 오빠가 더 벌어졌으면 그녀가 속으로 생각할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전만은 아파서 멀리 갔어 라고 말했다. 수민이는 인형을 안고 울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빠, 여기 좋아.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회사에서 다시 열심히 일했다. 승진의 압박은 사라졌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지은이의 친구 수진이가 찾아왔다. 오빠, 지은이가 후회해. 하지만 나는 늦었어 라고 했다. 교도소 면회를 갔다. 지은이가 창살 너머로 보였다. 아이들 어때? 그녀가 물었다. 잘 지내? 내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도박 중독이었어. 그제야 그녀의 고백이 나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도박으로 가정이 파탄났고 그 트라우마가 반복된 거였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물었다. 부끄러워서. 그 면회 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빠, 엄마 돌아올까? 수민이가 물었다. 나는 자빠가 있잖아 라고 대답했다. 지은이의 진실은 드러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승진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실현의 문이었다. 재판이 끝났다. 지은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들 면회 올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빠 요리 맛있어. 민준이가 웃었다. 그 미소에 눈물이 났다. 이게 가족이야.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승진 후의 실수는 잊고 열심히 했다. 상사가 김 과장,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했다. 지은이의 빈자리는 컸지만 아이들이 채워졌다. 밤에 그녀의 꿈을 꿨다. 오빠, 미안해. 옷꿈 속 그녀는 울었다. 깨어나서 생각했다. 용서가 필요할까? 수진이가 다시 왔다. 지은이가 치료받고 있어? 중독 클리닉에서 그 소식에 마음이 움직였다. 아이들 데리고 가볼까? 내가 물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도소 클리닉에서 지은이를 만났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이 전마라고 달려갔다. 그녀는 울면서 안았다. 미안해, 내 새끼들아. 그날 우리는 대화했다.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다. 승진 소식 듣고 욕심이 났어. 태준이가 접근해서 도박에 빠졌어.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용서할게.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함께는 안 돼. 이혼은 유지됐다. 아이들은 주말에 그녀를 만났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는 출소 후 재활했다. 오빠, 고마워.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아이들과 행복했다. 승진의 교훈은 돈보다 가족이었다. 태주는 더 무거운 형을 받았고 빚은 갚아졌다. 새로운 해가 밝았다. 아이들은 자랐고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의 말에 웃었다. 지은이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아이들 교육비 보낼게.
그녀의 약속이었다. 우리는 공동 양육을 했다. 오빠, 너 덕분에 다시 살았어. 그녀의 말에 나는 아이들 덕분이야 라고 했다. 회사에서 또 승진했다. 이번에는 조심했다. 가족이 제일이야의 내 원칙이었다. 아이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엄마도 오면 좋을 텐데 수민이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언젠가 라고 했다. 지은이의 배신은 상처였지만 성장의 계기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드라마야. 하지만 끝은 우리가 정해 승진 후에 혼란은 끝났고 새로운 평화가 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그게 진실이었다.